얘는 맥북 에어 M2, 얘는 맥북 에어 M3입니다. 오늘은 맥북 에어 구매 가이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바로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이번에 맥북 에어 M3가 나왔죠. 한 달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이 맥북 에어 M2를 한 반년 이상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아시나요? 뭐가 M2인지 M3인지? 지금이야 뭐 크기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외관 색상이나 모양은 뭐 거의 비슷하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한번 오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이 맥북 에어 M3 외관 간단하게 볼게요. 예쁘니까. 자, 이렇게 13인치의 M3 제품이 있습니다. 사과 로고 있고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전 좀 아쉬워요. 후면 먼저 좀 보면은 이렇게 4개의 고무 바킹이 있어서 딱 이렇게 놨을 때 수평이 잘 잡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잘 잡혀요. 옆면을 보면은 여기 맥세이프 있고요. 이 맥세이프 부활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M1 때는 요거 그냥 저 C로 충전했었는데 그때 툭툭 치면 막 떨어질까봐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C타입 2개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이어폰 단자 하나 있고요. 단자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에어는 프로보다 이런 확장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얇아지는 에어는 아니죠. 바뀐 지는 좀 됐습니다. 이렇게 앞, 뒤가 같은 두께의 에어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얇은 게 이뻤는데 보다 보니까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열어보면 이렇게, 자, 여전히 여기는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 위에 카메라 있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보이시나요? 자, 트랙패드 크게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있고, 요 위쪽에 여기 지문으로 이렇게 암호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크게 뭐 다른 점은 없네요. 15인치 안쪽만 좀 얼마나 다른지 보면 어차피 M2나 M3나 다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완전 다 똑같고요. 여기 이렇게 지문 암호 인식 있고, 이쪽이 조금 더 넓죠.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 치거나 이럴 때 15인치나 13인치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에어는 그냥 깔끔해요. 우선 M2냐 M3냐는 좀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기, 그리고 램 용량, 그 다음에 SSD 용량, 이 세 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크기입니다. 크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13인치가 있고요, 15인치가 있습니다. 둘의 크기 차이는 나기는 해요. 저는 이제 M2 때는 15인치를 썼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해 본 결과 15인치를 구매할 분들은 이 노트북이 내 메인 컴퓨터다 하면은 15인치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요 뒤에 이제 요 아이맥 24인치도 있고요. 저 뒤쪽에는 맥 스튜디오도 있어요. 사무실에 오면은 메인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보다 훨씬 좋은 성능에, 야외에선 정말 라이트하게 가볍게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13인치가 저는 훨씬 편해요. 가볍기도 하고 가방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데스크탑류가 나는 없고 이 에어가 메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15인치를 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할 때 훨씬 편하고 화면 크고, 물론 이제 예외되는 경우는 얘가 클램쉘 모드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외장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취하거나 작은 방에서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굳이 저렇게 큰 거 필요 없이 딱 요 정도면 야외에서, 그 다음에 실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램 부분이에요. 램 부분은 사실 다다익 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컴들이 있죠. 맥류 아닌 애들은 제 생각에 최소 16에서 24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웬만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크게 무리 없이 버벅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맥 제품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라이트하게 인터넷 창키고 뭐 카톡하고 뭐 이런 문서 작업하고 요 정도까지는 8기가로도 가능해요. 그렇게 느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팝컷 키고 뭐 포토샵 키고 해도 가능은 해요. 근데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라이트하게 사용할 거다. 근데 자금이 좀 모자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해 라고 한다면은 8기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맥이 8에서 16 올리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죠. 하지만 나는 이 맥을 가지고 파이널 컷, 저는 이제 파이널 컷 작업을 하니까 무조건 16기가로 가야 되고, 혹은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라이트룸에 여러 가지 사진을 수정한다든지 작업에 그 무게가 좀 무겁다. 그리고 또 막 이런 인터넷 창이나 이런 거 여러 개 켜서 좀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16기가 이상으로 꼭 가세요. 8기가 가용 램 용량으로는 팝컷 키고 뭐 인터넷 키고 검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느려지더라고요. 지금은 둘 다 램 16이기는 한데 이전에 8 써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대여해서. 근데 그때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게 사실 영상이랑 사진 편집이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8이냐 16기가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으면 16 가세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SSD 용량입니다. 맥북 에어는 256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내가 영상 편집을 한다면 256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편집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4K 뭐 파일 한 두어 개 넣고 효과 좀 넣고 그러면은 한 50에서 100기가까지 확 올라가 버려요. 프로젝트만. 그렇기 때문에 파일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최소 512는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영상 편집을 안 한다, 뭐 사진류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뭐 라이트한 작업을 한다 하면은 256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전에 구매할 때 물어봤던 건데 256을 만약에 샀는데 용량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하죠. SSD, 외장 SSD 하나 사면 됩니다. 요즘에 싸요. 뭐 한 1테라도 1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가져다니는 게 좀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상 편집을 안 한다, 그리고 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256 사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램을 올리는 게 낫고요. 뭐 여유 있으면 뭐 1테라까지 가시면 돼요. 편하죠. 이 안에 1테라 있으면 뭐 외장 껴서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M2를 사느냐 M3를 사느냐 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차이점을 봐야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외장 모니터 연결 개수입니다. M2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M3 같은 경우에는 외장 모니터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외장 모니터 2개를 연결하려면 얘는 덮어서 클램쉘 모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니터 2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얘 열어놓고 외장 모니터 하나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2개까지 가능한 거죠. 여튼 요 부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장 모니터 막 2개까지 나는 써야 되고 막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맥미니를 사세요. 좋아요, 맥미니. 그냥 외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게 사실은 맥북 에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매 고려가 될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M2를 사는 게 좋으냐 M3를 사는 게 좋으냐? 저는 M3를 추천합니다. 우선은 최신 기종이 깡패라고 무조건 최신 기종을 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성능 차이 안 난다고 다들 뭐라 하지만 안 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기능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삼성 폰에서도 이제 온보드에서 AI 기능을 다 쓸 수 있죠. 이런 서버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돌리려면은 뭐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AI에 관여하는 맥북에서는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M2보다 M3가 훨씬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한 작업할 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이런 이제 AI 기능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북 하나 사서 1년 쓰고 바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1년 쓰고 바꿀 거다, 그래도 얘 사야죠. 왜? 얘가 최신이고 그 다음엔 M4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살 거면은 가격이 제일 낮은 가장 작은 사양을 보면은 M2가 139만 원인가 그러고 M3가 159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20만 원 차이가 나고, 물론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긴 하겠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최신 기종 사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M3가 나왔으니까 M2도 15인치는 지금 홈피에서 안 파는 것 같고 13인치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격 슬쩍 더 얘기해 보면은 M3가 M2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어요. 여튼 가격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은 M3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항상 이야기하듯이 구매는 싸게 사야겠죠. 아래 제가 쿠팡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보다는 쿠팡이 싸니까. 그리고 쿠팡에는 이제 M2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추천해 드려도 나는 M2 사야지 하는 분들 계세요. 사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M2도 같이 최저가 쿠팡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제가 실제 사용해 본 경험으로 좀 어떤 분에게 어떤 게 어울릴지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실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아이패드랑 뭐 맥북과 이런 연관성, 이런 사용 팁 같은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또 키노트가 있어요. 아마 아이패드 출시를 할 것 같은데 그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